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썰롱스 TV 제 125회차 여러분 뵌지 벌써 한 달 좀 넘어갔습니다. 이제 지금 그 사회가 이제 자꾸 변화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변해 한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구구 논쟁이 있었죠. 구구. 근데 우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우파라는 걸 따져보면은 이 구구라는 것은 사실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좌측은 좀 원래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경제 시장 경제는 우측밖에 없습니다. 좌측은 좀 다르죠. 근데 좌측 철학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계획경제고 통제경제인데 이 좌측에는 그 뭡니까 그 증오와 분노가 그 밑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자본가에 대한 그 증오와 분노. 그래서 사실 원래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만들었죠. 계급투쟁으로. 이걸 바꾸면 계급투쟁이 되는데 이 계급투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계급투쟁이라는 점을 빼면은 우측은 그 상식인 것이 되죠. 그래서 구구가 사실은 즉히 정상적인 게 맞습니다. 현대는 계급투쟁이나 그러한 종류의 사상은 이미 다 끝이 났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수학적 계산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 분배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토대를 보고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가 그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내막을 알면서부터 그 체제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그 비생산적인 체제임이 판명되면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로 선회하게 되었죠. 근데 자본주의 세계는 약점이 있습니다. 빈부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이죠. 이 빈부차가 이제 독점 자본주의 폐해인데 그 폐해는 사실 케인즈의 경제정책과 복지국가론에 의해서 서로 이해를 상충시켜가지고 중화돼서 오늘날의 각 나라들은 가장 살기 좋은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며 이것이 사실 복지국가를 만드는 이론이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발전해서 2000년에 들어와서는 세계에서 가장 복지정책이 잘 된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세계는 공산주의 사회를 비롯해서 사회주의를 모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복지국가를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회정책을 쓰고 있고 사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사회정책으로 공산당은 사멸돼 가고 있고 노조도 모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는 노조와 공산주의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이 되었고 또 공업화, 산업화, 복지국가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에 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노조 횡포의 산업 생산이 모두 마비되어 가고 있는 아주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는 얼마나 모두 체제나 및 사회 붕괴를 겪게 될 건 빤히 보이는 현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사회를 바로세우고 앞으로 나갈 길을 빨리 찾고 매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계속하면은 세계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민노총 집회를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민노총 집회한 거를 쭉 다 들어봤어요. 한번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걸 쭉 들어보니까 꼭 1960년대 우리나라 사정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민노총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요동지 지지에 따라 자기를 취직자리 보장되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저희가 대학 시절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저희 대학 입학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참 저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16살 넘으니까 쫓겨나고 대학은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가 알아서 벌어다녔으니까
아주 그때 그 어려웠죠. 굉장히. 네, 돈 한 푼 없고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60년대 저희 학생 시절이 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청 젊은이들이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얘네들이 저 어느 나라에서 왔나? 예, 우리나라 학생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왜냐면 저희 친구들은 저도 나이가 지금 뭐 70대니까 되게 기러기 아빠들이거든요. 예, 기러기 아빠들이고 자식들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그러한 그 계층인데 그래서 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꼭 저희 그 70년대 초 저희 모습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애들이 가난하고 어려운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없나. 얘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조선족들이 아닌가.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북쪽을 선호하는 그런 이게 또 중국에서 온 애들이 아닌가. 이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그 시진핑이나 또는 그 김정은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베네수엘라 사태가 또 심각하죠. 지금 전쟁이 나고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의 차이를 한번 봐도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오죠. 예, 땅에서 그 돈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이렇게 그 땅 속에서 많이 나오는 나라가 중동이 또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그 땅에서 이제 석유가 나오니까 석유를 팔아서 그 돈을 골고루 분배해서 그래서 차베스가 이제 그걸 한 건데 우리하고 사정이 또 우리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우리는 기술을 저기 뭐 선공업국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저기 뭡니까 원자재 사가지고 이제 저기 그 막 물건을 만들어서 되파는 그런 그 하고 있죠. 자원이 석유는 한 방울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려면 땅 열심히 농사 열심히 짓고 그리고 죽도록 그 공장에서 일을 해서 좋은 물건 좋은 상품을 생산해야만 그걸 팔아서 이제 돈을 벌게 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원은 뭡니까? 유일한 자원이 인력 자원이죠. 예. 우수 학력 수준이 높은 학문 수준이 높아서 외국에서 싸게 원재료를 들여와가지고 가공하고 만들어서 그 비싸게 파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는 나라죠. 그래서 쉽게 말해 이제 무역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식으로 고치면은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도는 북한이 이제 그렇게 사는데 북한은 아주 그 자급자족에다 기초생활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로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면 우리 인구나 이런 거 볼 때 그 굶어 죽이고 얼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새 와서는 그 복지국가가 안 되는데 복지국가가 완전한 복지국가는 잘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요새 현대는 복지국가를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 복지국가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날 그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사회주의 이상국가 가능할까? 공산국가 아마 그거는 망상일 겁니다. 공산주의 환상 내지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회를 개혁하겠다. 몽상과 불과하죠.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들이 이제 동국과 루마니아라든가 뭐 헝가리 이런 나라 망해가지고 오늘날은 그 경제 정책이 그 수학적 계산이니까 이제 1929년에 대경제공황이 일어난 후 케인즈가 이제 바꿨죠. 어려운 사람에게는 나눠주고 부자들에게는 세를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제 평화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수학적 계산해서 이제 거의 완전한 공정공평분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론에서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이런 것이 국가사회주의 해가지고 루즈벨트에서 미국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것을 이제 전쟁 때니까 전쟁 승리라고 또 동시에 1946년에 들어선 소득이 가장 만불이 넘는 가장 큰 나라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알고 보면은 건국 때부터 이승만 박사 시절부터 6.25 끝나고 나서 이 국가사회주의를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 때는 이제 풀뿌리밖에 먹고 살 게 없었지만 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공업화 해가지고 성공했죠.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는 뭐 코리아스 챌린지 해가지고 세계에 도전하는 올림픽까지 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성공한 거죠. 여기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 국가사회주의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식 그 미국 사회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8.18 올림픽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만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91년에는 ILO에 결국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대로 쭉 발전이 했으면 뭐 지금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민정부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이제 군 출신 대통령들이 했기 때문에 그 과거 해오던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를 특히 전두환 대통령 시대 국가사회주의를 주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급속도로 발전했고 계속했는데 북방위기 냉전이 끝나오니까 북방위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러시아나 또는 그 중국의 그 이제 여행견칙 조금 바꿨죠. 근데 문민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계속 그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기아자동차 부도 났죠. 그 뒤이어서 뭐 삼성자동차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대우부평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얘기로 그 자동차가 잘 되니까 김은종 회장께서 그랬대. 이건희 회장님에게 자동차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삼성자동차를 해나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결국 부도가 나서 무너졌죠. 그리고 그게 다 부도나면서 무너지면서 뭐가 왔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IMF 왔을 때 참 비극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원 파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혼했다가 맞벌정서다 막 파산하고 막 형편없었죠. IMF 때 뭐 부도나는 사람 천지였고 뭐 심지어는 부도만서 다 망했다. 그런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혼 파혼이 천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결혼해 살다가 대우평자 공장이 없어서 공장 부도나니까 전부 해고돼야 했어요. 근로자들이 다 직장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혼이 성행했어요. 그때 파혼이. 그리고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죄다 파혼을 하는 그런 일을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IMF로 끝나고, 그럼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는데, IMF는 그런저런 우리가 일 열심히 해서 습관이 있으니까 버텼어요. 그래서, 근데 요새 와서 보면은 햇볕 정책 써가지고 뭐 북에 많이 돈을 주면 동성애를 요새 동성애 합법화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결혼이 왜 존재하는가?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 퀴어 축제나 이런 거 생기고. 근데 이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혼이라는 게 왜 합니까? 결혼은 부부의 행복과 동시에 자손을 퍼뜨리는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 결혼이 옛날 얘기를 한번 다시 이제 보겠는데, 옛날에 뭡니까? 좋은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좋으냐? 옛날 조선시대 때 조혼을 했는데 9살, 10살이면 짝을 맞춰 강제로 결혼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선 씨부터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살, 10살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시키고 강제로 부모가. 그리고 15 넘어가면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30이 넘으면 아마 손자도 보는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작업이 너무 쉽죠. 그리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 수명이 37, 뭐 40이었대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수명이 40이 안 됐답니다. 예. 동생을 만나고 이렇게, 그리고 전염병이 한 번 들면은 그냥 떼죽음이 오죠. 예. 예. 인구가 안 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날 이게 약이 발달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다 늘어나니까 수명이 이제 100세 수준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또 돈이 있어요.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고, 애를 낳으면 그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애를 뒷바라지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이 이제 아주 어려워져가지고, 놀고 먹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과거에 이제 로마 제국은 애물려서 로마 제국이 없어졌죠. 예. 사람도 없어지고, 문화는 남아있고, 글자도 남아있고, 말도 남아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이상한, 오늘날 그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지금 그 문민정부 이제 김대중, 김영삼 시점에는 그뭐 이혼도 많이 그 당시에 좀 결혼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산이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민주당 이재명 그 민주당 들어와서 더 심해져가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은 그 가만성이 잘 돼야 군주로서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결과를 쭉 보면 과거 그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기 과거 김영수 대통령 시절을 이제 회고해봐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이혼 파혼이 많이 일어나면은 과거 그 우리가 군사불체라는 그 개념과 또 그 볼 적에 그 군주가 저기 정치를 잘하면 그 어버이나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스승과 그 저기 부모는 같은 동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저기 군사일제요. 군주가 백성을 잘 다스리면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돼. 이게 이제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좀 그 가만성이 백성들의 가만성이 잘 이루어져야지 좋은 세상인데 청년 실업률은 뭐 지금 100만 이상의 청년 실업률 없죠. 그리고 저희 때 70년대 저희 때는 취직률이 거의 600%였어요. 그리고 성원율이 95%였습니다. 지금 성원율이 요새는 어떤지 참 안 좋죠. 그리고 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림동 중국 사람들 보면 야 한국은 나가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외쳐요. 그래 이게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건 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럼 이런 때 과연 그 군주가 과연 그 과감성을 훌륭한 그 군사별제를 이룰 수 있는 군주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좀 그게 아닌 것 같다. 청년시민이라는 건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걸 만드는가? 예, 요새 뭐 중국 젊은이들의 데모가 말도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이 돈을 못 버니까 결혼을 못하죠. 그러니까 수사는 절 나빠지고 또 만원이 성합니다. 나이가 30은 여자가 그 몸에서 이제 몸이 그 골반이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보편화돼 가는 이제 그런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마련의 짓이 아닌가 그런 그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살기가 적화하자 이런 말이란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저기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원래